안녕하세요. 밤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지나고 나니 또 다른 이벤트가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 국내 증시 다소 관망 스탠스가 있었습니다. 내내 좀 지루한 흐름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양 지수 모두 빨간불은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24%, 그리고 코스닥은 이 막판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0.01% 이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관망 스탠스가 그리고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자세한 해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10자식 모두 다 잘 키우시는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남들이 조선 방산 다 팔라고 했을 때 우리 전문가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도 챙겨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히든 종목이었던 현대 또 오토에버 또한 7% 넘게 수익을 주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9월 달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걸 두고서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종목 들고 오셨나요? 일단은 현대오토에버가 7%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 7%는 제가 이제 자랑할 수치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 더 큰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8월 달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8월 달 여러분들 성적표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너무 고점인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피를 했던 조선이라던가 원전 쪽에서 그래도 나름 수익은 잘 챙겼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지금 주도를 했던,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자주 냈던 이 조선 원전 쪽에서 다시 한번 AI 반도체 칩 쪽으로 수급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9월 달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포트를 꾸려야 되는 날이 내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또 좋은 종목들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월 달에 남들이 조선, 방산, 원전 너무 많이 올랐다, 다 팔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는 꾸준히 계속해서 직진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상승의 흐름도 많이 챙겨다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드렸던 히든 종목이었던 현대 오토에버 또한 7%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오늘 또한 좋은 종목 들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본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좀 대기를 하면서 내내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드디어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혼조 양상이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강보합권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거는 딱히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7월 11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라고 얘기를 했고, 뭐 61선 얘기도 하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 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준다,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박스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하루 나오는 테마에 여러분들이 올라타가지고 고점에 물리는 일은 절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도 주도 섹터, 가는 놈들은 가는 만큼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에도 지금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자리가 이제 한 3,24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상승세가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기다렸다, 이제는 올라갈 자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자, 이게 막 지진 난 것처럼, 막 지진계처럼 이렇게 막 정신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주봉이. 그래서 자, 이 자리가 너무 완전한 혼조 양상을 계속해서 지금 7, 8월 내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기간 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래서 하락을 해서 가격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2,900포인트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기회들도 안 주면서 계속해서 흐지부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질릴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은, 에너지들은 지금 2달 동안 응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또 이제 추세선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그리고 이날도 여기 저항 맞고, 자, 60일 지지 받고 나서 빠졌었는데, 자,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이러한 채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채널 안에서 현재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자, 올라섰잖아요. 올라섰기 때문에 자, 815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코스닥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 변곡 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상방을 보는 이유가, 자, 코스피가 가는 동안에 코스닥은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 성장주들, 뭐 예를 들면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이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쌍바닥을 찍고 나서 자,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올려줬는데, 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20주선입니다. 그래서 20주선을 저는 되게 주봉상 20주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20주선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돌려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이전에 여기가 다 저항을 맞았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저번 주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으로 이번 주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추가적인 9월달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 증시 키워드로 먼저 이제 제가 캐나다 잠수함을 가지고 왔어요. 자, 60조 규모의 이제 시장인데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나라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팀을 이뤄서 결선에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기업과 이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조선은 죽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자, 그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 때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세론, 그러니까 이벤트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자, 조선은 죽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 자, 조선은 이제 10년 만에 오는 빅 사이클에 올라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선은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든주로 공략드렸던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매수 기회는 또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이 팬놈만 팬다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제가 이 자리였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는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를 할 때 매수에 들어갔더니 8월 7일까지 35% 수익권을 달성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올 때 이 조정을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하면서 뭐 조선은 이제 끝났다,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 2차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또 매수를 했었죠. 매수를 하고 현재 올라가서 15% 정도 우리가 수익권이 나왔었는데, 자,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쌍고점 느낌이 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9만 원 초반대에서 이 종목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오션 여기서 고점에서 또 매수해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자, 이 종목은 어쨌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조정 흐름이 나올 때 뭐 추가 매수라던가 비중 확대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승세를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조정을 조금 한번 기다려볼 때다. 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조선은 조금 쉬어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8월 18일과 22일
팬 놈만 팬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은 6거래일 만에 2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항 계속해서 걸렸던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매수에 들어갔더니 오늘 시초가에 31,35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27% 정도 상승이 나왔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두산 퓨어셀 오늘 매수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이 고점에서 음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단기적으로는 고점 신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두산 퓨어셀이 오늘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산 퓨어셀이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갔는지, 아까 전에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 잠수함 안에 그 수소 연료 엔진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범한 퓨어셀이 상한가까지 가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자, 두산 퓨어셀은 그래서 엮여서 간 겁니다. 엮여서 갔기 때문에 재료의 지속성 여부를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따라서 매수가 들어가는 날이 아니고요. 이런 날은 매도를 하는 날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지수도 보셨잖아요. 지수 흐름 자체가 박스권 흐름에서 이렇게 갭이 뜨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또 물리는 그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히든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 재료의 지속성 여부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이 있으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본업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봅니다. 국장뿐만 아니고 미장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찍고 입장하셔서, 자, 두산 퓨어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서 출발하기 전에, 자, 차트 분석도 맞춰서 돌파가 나온 거 보고 매수가 들어갔던 거고, 자, 오늘은 그러면 그쵸, 운이 있었던 거죠. 왜냐, 생각지도 못했던 이슈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다만 이러한 차트 패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운은 준비된 자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조선 MRO, 돌아온 HD 현대 마리솔루션이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MRO라는 거는 여러분들 선박을 건조를 하면 이제 그 건조된 선박을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수리를 한다던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업을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HD 현대 마리솔루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자, 이 종목도 왜 돌아왔습니까? 이전에 매수했었잖아요, 우리. 이전에 매수를 해서 큰 상승을 먹었던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아까 하나오션처럼, 자, 저항 맞았던 구간 돌파 나올 때 매수를 했고, 매수 이후에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겼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러한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지지를 받고 돌려 세웠어요. 어디? 돌파를 했던 자리 지지를 받고 돌려 세웠다. 그리고 나서 저항 맞고 한번 눌렸는데, 자,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돌파가 나오면은 이 종목은 또 간다라는 겁니다. 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촉매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아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로, 그리고 어떤 거에 다른 거에 엮여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실제로 MRO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에 한미 해군 협력에 있어가지고 집중된 사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촉매를 가지고 있다. 이 촉매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기업의 가치 증가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가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HD 현대마리 솔루션은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중요 증시 키워드 이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인데 결국에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제가 바로미터라고 했죠. 이 AI 랠리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AI 버블이냐, AI가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가, 이거를 가늠하는 게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AI 버블과 성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닷컴 버블과 AI 버블인데,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여기 이거예요.
닷컴 버블은 대부분 적자였어요. 모든 기업들이 적자였었고, 그리고 자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 과잉 상장, 그러니까 IPO가 우후죽순처럼 나왔다. 왜? 이 닷컴 버블이라는 거는요. 자 기술 테마가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은 이거를 뭐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투자금을 받아서 기술 상장을 시키면서 주가를 띄워서 먹고 던지고 도망가고 이러는 것들이 우후죽순 일어났던 게 AI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닷컴 버블이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AI 버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자는 건데, 자 A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성장세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AI라는 게 결국에는 노동력을 대체를 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주라고 하면 이제 엔비디아도 있고 뭐 애플이라던가 뭐 메타라던가 이런 관련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주들의 흑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고평가 우려가 우리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보시죠 한번. AI로 돈을 버는 기업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자 AI 하드웨어가 뭔가요? 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하드웨어에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던가 메타라던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칩을 사고 있죠. 그리고 칩을 사면서 이쪽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AI 인프라 뭡니까? 이거 AI 인프라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전력기기, 우리나라 전력기기 같은 기업들,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닷컴 버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단기적으로 어떠한 시장의 방향성들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본질을 놓고 볼 때 이 닷컴 버블과 AI 버블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어디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잘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AI 랠리의 정당성은 부여가 되는 만큼 내일 우리 시장에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테슬라 수혜로 두 번이나 또 강조를 드렸던 대박주가 하나 있었죠.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인데, 자 1차적으로 종목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 영봉 터지는 자리에서 저항 돌파가 나올 때, 전고점 저항 돌파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현재도 12% 수익권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에도 제가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면서 2차 뭐 5%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칩과 관련이 있다. 삼성과 테슬라가 협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자, 내일 이제 향방이 중요하게 됐는데, 자 보세요. 이 종목도 결국에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던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 멈춰 있다라는 거는 준비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보고 바로 들어 올릴 수도 혹은 빠질 수도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자 이날만 기다렸다 히든중입니다. 제가 8월 들어서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계속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반도체라던가 AI 칩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면서 9월 달에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월 달에 여러분들 방산 원전 고점 아닌가 얘기할 때 8월 달에 방산이랑 조선이랑 원전은 계속해서 간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8월 지금 27일 제가 말씀드리는 9월 달의 주도 섹터는 AI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 히든주 역시 삼성전기랑 비슷한 자리입니다. 돌파가 나왔어요. 자,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박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자, 총매만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자, 준비는 됐습니다. 준비는 돼 있는 자리인데, 자 이제 휩쓸만 호루라기만 불면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 어떤 호루라기? 엔비디아 실적이죠.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크게
상승을 하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 오늘 딱 입장하셔가지고 내일 AI 랠리 준비 저랑 같이 하셔서 이 종목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QR코드 입장하는 방법은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후에 시장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8월 들어서 정말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오늘만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총매만 기다리고 있는 지금 달려갈 준비가 된 이 AI 어떻게 보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이후에 수혜를 받을 종목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거든요.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주신 종목 내에서 안 간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두산PLC 같은 경우 6거래일 동안에 무려 27% 넘게 현대오토에버 이번 주 월요일 저희 방송에 히든 주역이었습니다. 이 종목 또한 7% 넘게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 조선이나 방산 우리 전문가님께서 2번, 3번 강조한 종목들 다 날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장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챙겨오신 이 엔비디아 실적 대기주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죠.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이날만은 기다렸다.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같이 대기하면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나도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달려갈 준비가 완료가 된 종목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엠밴드 히든방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개인들 반대 매매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탐욕 때문이거든요. 탐욕? 이 미수라던가 신용을 써가지고 반대 매매가 결국에 이제 터지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5월 달부터 증가세가 어마어마한데 자 반대 매매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 지표가 뜬 겁니다. 뭐냐면 조정의 끝이 임박을 한 거예요. 개인들이 다 털려야지 시장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은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자 이제는 시장이 올라갈 준비를 거의 다 끝마친 상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혹시라도 반대 매매를 당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자, 안 당하셨는데 미수라던가 뭐 신용 등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단점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물론 심리적으로 내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조금만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아, 이거 팔아야 되나? 근데 팔면은 이미 손실은 2배, 3배가 돼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용이나 미수를 썼을 때는 내 심리가 시장을 견딜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개인 투자자들은요. 내 투자금을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좋은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까지 천천히 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미수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어떤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7월 11일부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박스 장세이지 않습니까? 자, 지수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 종목이 바로바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본인이 이제 물려있는 종목을 최근에 이제 자기가 매수를 했는데 좀 물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종목 내일 갈 수 있을까요? 내일 왜 가야겠어요? 이거 갚아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일 점심을 제가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이 종목이 내일 갈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은 그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가겠죠. 가는데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안에 써야 되는 미수는 가급적 피하시길 바라시고 자,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감당 가능할 정도로만 좀 쓰시길 제가 좀 당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까지 우리가 좀 이어지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통화 정책이 변경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이제 유예가 돼 있긴 하지만은 또 이제 협상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불확실성은 있다. 그리고 이 관세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긴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아직도 불확실성이 여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이 언제냐면은 자, FOMC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까지인데 그때까지 미국 지표만 가지고 왔어요. 미국 일정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나 많이 있다. 이게 지금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매달 매해 있어 온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매해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해 왔다. 작년 이맘때에도 존재해 있던 불확실성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자, 본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강조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AI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AI 인프라 하면은 제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같은 전력기기 종목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원전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AI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이 AI 인프라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AI 하드웨어, 반도체입니다. AI 칩이죠. AI 칩. 이쪽에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자, 이 친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모멘텀, 촉매라고 하죠.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매년 있어 왔으니까 신경 쓸 거 없이 결국에 돈 버는 기업, 돈이 모이는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결국에 우리 올라가는 섹터에서만 놀면 된다라는 거고 저는 가는 섹터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거 안 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노는 섹터는. 자, 그래서 AI 칩 오늘 탑 3를 갖고 왔는데 먼저 이제 BH라는 종목 제가 한번 살짝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꽤 크게 실리면서 큰 장대 양봉이 뽑혔어요. 그리고 갭이 나왔었는데 이 갭을 메꿔주고 아름답게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항입니다. 저항 걸려 있어요, 이 종목. 그리고 저항 걸리고 나서도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전에 하나오션 같은 종목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AI 칩 관련주이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빵 올라가는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BH 이따가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자, 저항. 여기는 저항이 엄청납니다. 여기는. 자, 올려놓고 저항입니다. 올려놓고 저항.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왜 버티냐? 그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페스의 세력은 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렸는데 오늘 좀 급했나 봐요. 오늘 돌파가 나와버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진짜 크게 갈 수가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아침에 그냥 막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매수 버튼 누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같은 종목이어도 어디서 잡고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야, 이 종목 18만 원까지 가니까 한 일주일 기다려라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분은 짜증나다고 팔아버렸어요. 한 5% 수익 보고 팔아버렸대요. 왜 그렇게 주식을 하냐 이겁니다. 똑같은 종목이어도 자, 어디서 잡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네페스라는 종목만 보고 그냥 바로 매수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밑에 이제 또 QR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어플 켜셔가지고 자, 캡처해서 입장하셔서 자, 눈 감고 내일 저랑 같이 제가 매수하라고 할 때 매수만 하시면 된다.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주,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히든주죠. 그러면 이 히든주가 어떤 관련주이냐?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 자율주행도 AI거든요.
자, 자율주행, 이 자동차 안에도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자,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럼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삼성전기 같은 거.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우리가 폭등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 왜? 이 기업은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한다. 자, 지금 최근에 나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두 종목을 뽑자면은 테슬라랑 엔비디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AI 랠리의 주역, 국내 AI 칩 최대 수혜주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매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실적 다 잘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실적 잘 나왔을 때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될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진 전문가님께서 AI 칩 관련된 종목 지금 3종목이나 드렸습니다. BH, 네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주 들고 왔는데 이 히든주 같은 경우는 오직 엠밴드 히든만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히든주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죠.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자글자글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역시나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주의 종목면도 받아보시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공략할 때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그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은 다 알겠는데 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모르겠다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사실 주린이 입장에서 혼자서 이런 타이밍 잡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잡았다가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확률이 더욱더 큰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한 타점까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내일 장중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AI 칩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정확한 이 가격적인 전략 텍스트로 다 엠밴드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남겨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에서 히든주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네페스라든지 그리고 BH 이 관련주들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엠밴드 히든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이 로그 차트, 이 차트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가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요. 이게 사실 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락하는 종목에서 백날 놀아봤자 계속해서 손실이 날 확률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향하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아두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로그 차트의 핵심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 국장에는 우상향하는 종목이 없다. 우상향하는 종목이 과연 없을까? 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물리면 약도 없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테마주만 해야 수익이 난다. 단타로 테마주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국장은 테마주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실제로 미장에서도 테마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똑같이 테마주로 하게 되면은 패가망신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물론 좋은 테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전에 하루 만에 끝나는 테마 이런 것들 잘못 들어가면 진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테마주 중에서도 특히 잡주를 잘 우리가 피하기만 한다고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거를 강조드리면서 자, 그럼 로그 차트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의 세로축은 가격이에요, 가격.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500원 간다라고 하면은 자,
양봉이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나옵니다. 1,000원에서 1,500원 간다라고 할 때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요. 자, 이 종목이 이제 10,000원이 갔어요. 10,000원이 갔는데 10,000원에서 11,000원을 가면은 1,000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두 배의 봉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봉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차트에서. 그러면 이거랑 수익률은 어떻게 됐느냐? 자, 1,000원에서 1,500원 갔을 때는 50%가 상승을 한 겁니다. 야, 이 봉 하나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이 봉 하나가 50만 원을 나한테 수익을 안겨준 거예요. 근데 1,000원에서 10,000원에서 11,000원이 가서 1,000원이 상승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10%밖에 상승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 자체는 길지만은 10% 그래서 10만 원밖에 내가 수익을 본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트의 이 캔들 길이에 속지 말라고 제가 이 로고 차트를 갖고 오는 건데, 자, 예시 종목으로 삼성전자입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막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좁쌀만큼 보인다는 말이죠. 근데 최근에 가서 이런 변동성들이 막 보이고 있잖아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전자를 이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로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까 전에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큰 가격대가 이렇게 수익률로 변환이 되면은 조그만 구간이 된다. 박스권 구간이 된다. 그래서 분명한 삼성전자는 우상향 추세에 있고 이러한 박스권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애플이라던가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이런 삼성전자를 많이들 까시는데 아니라고요. 삼성전자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삼성전자를 우리가 매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 예시 종목으로 에코프로도 착시 현상입니다. 자, 75,000원에서 15,000원까지 15만 원까지 갔으면은 자, 100% 상승을 한 거죠. 100%. 근데 75,000원밖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요 정도 가격선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똑같은 100% 상승인데 15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봉 길이가 길어진다. 결국에 똑같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수익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로고 차트로 보면은, 자,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간. 아까 전에 본 구간이 이 구간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촉매, 뭐죠 이게? 테슬라가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전기차가 보급이 됐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촉매가 발생을 했다. 촉매가 발생을 해서 상승을 했던 거다. 그러면 지금은 왜 하락을 하느냐? 자, 전기차 캐즈미니 뭐니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안 팔리니까 좀 빠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촉매를 기다려야 된다. 2차 촉매가 뭐라고요? 배터리, 로봇에 여러분들 로봇이 석유로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 안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로봇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말 AI 비서처럼 한 대씩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또 우상향을 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서 털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 상식입니다. 상식. 상승하는 종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수익 날 확률이 높지, 맨날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 지금 조금 상승하는 거 먹겠다고 매수 들어가면 당연히 물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MT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IM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월봉인데요, 여러분들. 똑같이 AI 칩이 묻어있는 AI 칩 테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어때요? 계속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IMT가 물론 어떤 기업인지는 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뭐 뉴스가 하나 딱 터지면서 개별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잡게 되면은 물리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주를 우리가 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로고 차트 결론. 로고 차트를 우리는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그리고 테마주, 특히 잡주를 우리가 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이 업황, 글로벌 트렌드, 기업의 성장세 등을 보면서 이러한 삼박자가 잘 맞춰진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자, 상승하는 종목에서 매매 시 수익 확률은 당연하게도 상식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게 오늘 주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만 매수를 한다. 자, 우상향하는 데서 놀자. 효성중공업 상승하고 움직였어요.
자, 돌파 빡 나왔죠. 이게 벌써 10배입니다, 여러분들.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오른 거예요. 자, 1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갔다. 3년 동안.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뭐 이거 10배 가는 걸 먹자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종목에서 놀면 우리가 수익을 챙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의 총매는 뭐였다? AI 인프라 전력기기.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160% 정도 수익을 챙겼지만은 실제로는 13배가 갔어요, 여러분들. 13배가. 자, 이수페타시스. 자, 우리는 50% 이상은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기는 해요. 근데 이 종목도 자, 올라가고 박스권에서 빵 터졌죠. 왜 터졌어? 이 촉매가 발생을 했다. 촉매 뭐죠? 이것도 AI.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엔비디아 관련주. 그래서 이 종목도 자, 촉매가 터지니까 10,000원 부근에서 65,000원까지. 자, 정확히는 5,000원 부근에서 65,000원까지. 자, 거의 10배 이상 이 종목도 올라갔다. 자,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향하는 데서 놀자. 삼성전기.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를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도 자, 추세를 그어보자라고요. 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니까요, 이 종목. 우상향하고 있고. 자, 보세요. 박스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자, 삼성전기는 그러면 뭐냐? 자, 테슬라랑 삼성이랑 협력을 해서 앞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2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날만 기다렸다 히든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상장하고 올려놨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박스에서 놀고 있는 연봉입니다, 연봉. 자, 올해 그러면 AI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 우리가 상승 초입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내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테슬라도 관련이 있고 엔비디아랑도 관련이 있고 자, 두 가지 기업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서 이 종목 저와 함께 매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그 차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놀았더니 효성중공업 150% 넘게 여러분들께 상승의 흐름 안겨다 드렸고요. 삼성전기라든지 이수페타시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든주 이제 우리가 상승의 초입 구간을 딱 포착할 만한 이 종목 선물 들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명 어떤 종목인지 이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더불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가격적인 전략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히든방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2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우리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빵 하고 뜰만한 이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 이 히든주 한번 포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는지 언제 매도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죠. 나도 한번 정확한 구간에서 타점까지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내일 장중 상황까지 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히든주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히든방 입장하셔서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공략주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시작 전 그리고 방송 중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실적 잘 나올 걸 알지만 혹시라도 가이던스라던가 부정적인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하는 섹터죠. 자, 조선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조선으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우리도 이거를 또 매수를 할 준비를 해두면 된다. 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나는 모르니까. 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시장이 좀 실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돌아왔다. 얘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MRO 시장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요. 이 종목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외국인 기관이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이 중장기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현재 그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하고 지금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
조선이라는 거는 이 구조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스가로 대표되는 한미 협력 프로젝트에서 이 핵심이 해군 MRO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마린솔루션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우리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하고 한번 수익을 챙기긴 했는데, 자, 이 그림이 여기서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촉매가 뭐냐? 촉매. 한미 해군 협력에 따른 성장이 갑자기 가속화가 된다. 가속화가 되면은 빵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딱 매수를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상 이 박스거든요, 이 박스. 그래서 과거의 고점을 뛰어넘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한다고 하면은 신고가 랠리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과거에도 우리가 잡았었으니까 이번에도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자, 이 종목의 이제 매수가라든가 목표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내일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아까 언급드린 네페스인데, 자, AI 칩에서 특히 이제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뉴로모픽 AI 관련주로도 뽑히는데 이게 뭐냐? 사람의 몸이 가장 효율성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의 뇌처럼 이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건데, 뉴로모픽 AI 관련주로 뽑히면서 이 종목은 이러한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페스 뭐죠? 아까 전에 봤죠? 박스 저항 맞았던 자리들 오늘 돌파해서 쏠 준비를 마쳤습니다. 쏠 준비를 마쳐놨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자, 내일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정확하게 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테슬라,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 AI 칩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고 하면서, 자, 제가 이날만 기다렸어요. 이날만 여러분들 기다렸어요. 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만 기다렸다. 그래서 자, 촉매 첫 번째, 테슬라 자율주행 AI 칩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AI 칩의 수요도 증가가 된다. 그래서 내년 초 미국 전역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 만큼, 자, 지금부터 AI 칩 테슬라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걸 기대하면서, 자, 삼성전자 최대 고객사 중 한 곳입니다. 이 기업이. 자, 엔비디아 실적 호조세가 기대가 되는데, 자, 엔비디아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엔비디아향 칩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칩 관련 기업들의 성장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다시 23년도 이후로 다시 한번 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기업은 이제 SK 하이닉스 매출이 견조한데 엔비디아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고객사가 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모든 칩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양쪽에서 모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저항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 정확하게 지금 박스 저항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로 폭발 준비를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우리 매수를 내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출발을 했어요. 자,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히든주는 이 자리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매수 준비하시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전 매매 공략주 드렸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네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칩 관련주 테슬라, 엔비디아에 모두 다 수혜를 입을 만한 이 종목.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이 종목의 가격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엠밴드 히든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텍스트로 다 남겨드릴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송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히든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AI 칩 관련된 히든주로 나도 한번 상승 폭발하기 직전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송진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